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간에서의 건폐율, 건폐율과 용적률 진도를 준비합니다. 자, 이런 교재 97페이지 건폐율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이죠. 건폐율. 자, 건폐율이 무엇인지 건폐율의 의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건폐율 공식이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건폐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거, 이것을 건폐율이다라고 하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도주로 이해해야 되니까 어디에 쓰는 제도일까? 잠깐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전부 건축을 해버렸어. 그럼 대지에 공지가 있어 없어? 없죠. 대지에 공지가 없으면은 이 건축된 건축은 공지가 없으니까 채광, 햇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또 바람, 통풍이 불가능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은 도시의 모든 대지의 건축이 전부 된 상태니까 연소를 차단시킬 수 없어. 화재가 확산돼서. 그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불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법으로 규제합니다. 만약에 대지 면적의 50%만 건축을 해라.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대지에 50% 건축이 허용되면 50제곱미터만 건축이 되고,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이상은 대지 안에 공지가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대지 안에 적절한 공지를 확보해서 이 건축된 건축물이 이 공지를 통해서 채광, 햇빛을 받게 하고, 통풍, 바람이 통하게 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공지가 있으니까 이후 건축물로 연소를 차단시킬 수 있죠. 이런 목적으로 만든 제도를 건폐율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때 건폐율은 어떻게 되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그럼 100분의 50은 0.5잖아. 이것을 이제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도록 한 거죠. 100을 곱하면은 퍼센트가 되는 거죠. 몇 퍼센트죠? 50%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의 지단도가 5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대지 면적의 50% 이상은 공지로 남겨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이제 건폐율인데, 자, 어떤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의 지단도 50%를 높여줍니다. 높여가지고 60%로 높여주면은 건폐율의 항도를 60% 높이면 1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 면적은 60제곱미터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지는 줄게 되죠. 이렇게 건폐율의 지단도를 높여서 대지의 건축 면적을 크게 해줍니다. 이것을 건폐율 완화라고 합니다. 완화가 뭔지 알죠? 반대로 이제 건폐율의 한도를 낮춰버립니다. 50%를 40% 낮춰버려. 낮춰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작게 합니다. 줄여줍니다. 이것을 건폐율 강화, 완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 면적을 규제하여 대지 안에 적당한 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뭐죠? 건폐율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한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양괄호 3번 건폐율의 최대 한도 나와 있습니까? 네, 밑에 표를 보면은 표 오른쪽 끝에 봐요. 대통령령으로 자는 기준 나와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그것을 암기해야 돼요. 앞에다가 암기 딱 적어 외워야 됩니다. 자,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 한도. 자, 주거지역 봅니다. 주거지역은 제1종지능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던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50%까지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제1종지능 주거지역은 이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50% 이하에서 부산시 조례로 건폐율의 한도를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2종은 얼마죠? 50. 준주거지역 얼마죠? 70. 여기까지. 첫 글자를 따서 외우면 되죠. 그래서 자,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용도지역별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한도는 주거지역이니까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 제 집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포 강의하려고 제 집 전화번호를 이것으로 받았어. 지금부터 제 집 전화번호 공개합니다. 교재 보시면 되겠죠? 55국에 6657. 이게 제 집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제1종 준홍 주거지역에서 대지를 지정하면 대지 면적의 5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대지 면적의 70%까지 건축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55국의 6657 그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입니다. 책 잘 넘기시죠. 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니까 집입니까? 상가입니까? 상가. 네, 저희 상가 전화번호를 소개합니다. 상가는 9878, 9878, 9878 다 외웠죠? 55국에 6657, 9878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봐요. 상업지역은 대지 면적의 90%, 70%, 80%까지 건축이 가능하니까 상업지역은 지가, 땅값이 비싼 거예요. 건축은 개발이죠. 개발할 수 있는 비율, 대지 안의 개발 비율을 크게 하면은 지가는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상업지역 땅값이 비싼 이유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업지역은 전부 777, 777. 그러니까 부산시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를 치대는 70%까지 공장 건축을 허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대지 면적의 30% 이상은 공지로 남겨야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 그러면은 보전 목적으로 국토화 계획된 용도지이기 때문에 개발 비율을 크게 합니까? 가장 낮게 유지합니까? 가장 낮게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20인데 여러분 저 밑에 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0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잖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생의 계획은 40대에 세워도 늦어 안 늦어? 안 늦어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치돈도가 40이 됐잖아.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지. 그래서 나중에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는 100이 되는 거야.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100세 시대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에 세워도 안 늦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입니다. 21개 용도지역별 건폐율 한도 다 외웠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잠깐 올까요? 용적률 오세요.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01페이지 6번에 나와 있습니까? 용적률 지정합니다. 용적률이란 자, 용적률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자, 용적률은 여러분 공식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표시한 것, 이것을 용적률이다 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은 용적률 그렇게 되죠. 자, 그때 연면적은 교재에 동그라미예요. 연면적 동그라미 합니다.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되어 있죠? 네, 연면적 동그라미 해가지고 연면적은 적으십시오. 연면적이 뭐냐면은 자,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하죠? 연면적.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거기 드시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아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은 자, 지하층이 3개층이 되죠. 지하층이 3개층이에요. 지상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층이 되네요. 그러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고요. 전부 동일합니다. 층별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모두 동일하다면 지하층이 3개층이니까 합하면 300제곱미터 맞죠? 지상층이 6개니까 합하면 600 맞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네, 900제곱미터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하층 면적이 포함이 됐으니까 900이잖아.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단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제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이 제외되니까 지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만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공식이 뭐라고 되어 있어? 지상층 연면적으로 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뭐가 제외되는 거죠? 지하층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제외, 그런 뜻이지.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또 들어봅니다. 앞에 보시고요. 지금 여기 지상층이 6층이죠? 그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 얼마죠? 600이라고. 600이잖아.
그럼 만약에 지상층이 6층이 아니고 7층, 8층, 9층이라면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도 700, 800, 900으로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지면은 몫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 바꾸기 가면은 용적률의 한도를 크게 해주면 높여주면은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면은 층별 바닥 면적이 갖고 연면적 규모가 커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면적이 600이 봐봐. 700, 800, 900으로 커지면 이 건물의 높이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게 되죠. 반대로 용적률의 한도를 낮춰버린가? 어떤 용도적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200%를 150으로 130으로 낮춰버리면 반대로 연면적 규모가 작아지죠? 작아지면 600제곱미터가 봐. 500, 400으로 작아지면 건물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게 되지. 이렇게 어떤 용도적에 허용되는 용적률의 한도를 높여주거나 낮추어서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는 용적률.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건폐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용도지역을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 이게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야.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잖아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니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라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네,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라고. 그럼 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전용이니까 여기서 아파트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여기서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뭐죠? 그것을 용도지역 안에서 뭐라고 배웠죠? 행위 제한이라는. 그 지정 목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것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대신에 단독주택 건축은 용도에 맞죠? 그럼 단독주택은 행위 제한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 대지를 지정하면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대지 면적 전부에 건축합니까? 건축 면적을 제한받습니까? 건축 면적을 제한받지. 대지 면적의 50%만 건축해라. 이렇게 건축 면적을 제한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 되는 거고. 건축하되 단독주택을 건축하되 전부 동네 사람은 1층 아니면 2층 단독주택이 있는데 자기 혼자 5층을 짓겠다고 우기면은 다른 단독주택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치게 되죠. 조망권과 일족을 망치게 되니까. 그래서 뭘 규제하게 됩니까? 높이를 규제하죠. 높이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용적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용도지역이 뭐냐면요. 용도지역이란 이렇게 이제 용도지역의 개념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알아야.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사용용도를 구분해서 정해놓고, 맞죠? 사용용도를 구분해서 정해놓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십만 명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에 맞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절하게 규제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 종류를 구분하여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하면 되는 거야. 결국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세 가지 규제가 목적입니다. 행위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용도 지역 안에서 가할 목적으로 토지의 용도에 맞도록 국토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된 용도에 맞도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할 목적으로 구분된 토지의 종류를 뭐라고 하는 거죠?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디에 쓰는지 아셨죠? 그러면 자, 21개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용적률 한도를 아까 건폐율 한도처럼 똑같은 원리로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봅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102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까? 그 표 제일 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한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나온 숫자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이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거든. 그것도 50이 뭐죠? 최저한도. 뒤에 100이 뭐죠? 최대한도.
최대 한도가 되는 거야. 뭘 외우면 되죠? 최대 한도를 외우면 돼.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숫자를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제1종 전용 주거지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얼마죠? 100. 얼마씩 증가해요? 50씩 증가. 준주거지역만 500. 다 외웠잖아. 이렇게 외우라고.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한도는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다 외웠죠? 상업지역은 옆에 필기합니다. 상업지역은 그 앞쪽에 필기해요. 그 표 앞에 빈 공간 있죠? 표 앞에 빈 공간에 필기합니다. 상업지역은 필기해요. 상업지역은 4개가 있었죠? 중일근유, 중일근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과 업무 기능을 확충할 몫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도심에 지정돼요. 도시지역에서 도심과 부도심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 뭐라고?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 기능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지역이 지정됩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가 지정되냐면은, 그 다음에 지정되는 게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부산의 진시장, 서울의 남대문이나 동대문 상가가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역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으로부터 가장 외곽의 주택과 가까운 곳에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매시장이 걸린 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가 도심에서부터 외곽으로 지정되는 상업지역의 단계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과 부도심에 지정되는 상업지역이 주로 중심 상업지역. 한 단계 나가면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이 유통 상업지역. 그 다음이 가장 도심 외곽에 걸린 상업지역이 위치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심은 건물이 높아 낮아? 높죠. 그럼 용적률 한도가 크겠죠?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1500%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도심과 부도심은 빌딩이 그렇게 높게 건축이 되는 거야. 근데 외곽으로 나가면 건물이 높아집니까? 도심에서 나가면 낮아집니까? 낮아지잖아. 그 말은 용적률이 낮게 규제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한 단계 나가면 200을 감하게 됩니다. 1300. 또 한 단계 나가면 200을 감합니다. 1100. 걸린 상업지역도 200 감하면 900. 이게 상업지역의 용적률 한도의 원리가 이렇게 정해진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즉 보자.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증가하고 준주거지역 500. 중심사업지역이 얼마죠?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얼마씩 감아줘? 200씩 감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주거지역은 100으로 시작하고 50씩 증가. 준주거지역 500. 중심사업지역 1500. 외곽으로 나가면서 200씩 감한다. 공업지역 얼마죠? 300. 300으로 시작하고 50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용적률이 가장 낮게 규제되는 거야. 80%만. 비도시지역과 똑같아요. 근데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은 100, 100이죠? 그래서 녹지지역은 80, 100, 100, 80, 100, 100. 도시지역 다 외웠네. 여기까지 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은 여러분 시골 가면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 건물이 높아 낮아. 용적률이 80%로 제한되는 거야. 다 80인데 아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시험 되죠? 그리고 몇 셋이 됩니까? 100셋이 되니까 40에 씌워도 100셋이 되니까 안 넣는 거야. 그래서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의 허용 한도가 얼마입니까? 100. 여기까지 21개의 용도지역별 건폐가 용적률 지정은 빨리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책상 앉아서 혼자 연습하지 마. 지금 수업 시간 다 끝내버려야 돼, 이건. 알겠죠? 공부하십시오.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가죠. 자, 21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도 원칙을 공부했고요. 지금부터 21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지정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이거. 21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지정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책에 찾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오세요. 98페이지 오시면은 4번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 찾았습니까? 건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 별표하시고요. 몇 개 나와 있습니까?
6개, 박사는 6개 묶어서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고, 암기라고. 외울 거마다 참 좋죠? 네, 너무 좋잖아. 사람이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금메나, 열심히 또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암기가 많을수록 좋아할 거야. 요즘 우리 밥 먹고 그죠? 요새 직업이 공부인데. 자, 103페이지 옵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오면은 용적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을 텐데, 103페이지 저 위에 4번에 용적률에 관한 특별 규정 나와 있습니까? 별표하시고 또 몇 개 있죠? 4개 앞에다가 또 암기라고 적으면 돼요. 좋으시겠다. 쳐다봐도 배가 부르죠, 이제. 외울 게 가득 생겼어. 그 2개를 이제 한꺼번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다 해준다니까. 그래서 따라하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이 2개를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998페이지 와요. 98페이지 오셨습니까? 98페이지에 금폐율에 관한 특별 규정 아까 발표했죠? 98페이지. 네. 앞에 빈 공간 있죠? 네, 거기 필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제목을 이렇게 쓰세요. 금폐율, 용적률, 특례 규정이야. 이것은 암기하면 된단 말이야. 꼭 끼워야 된다, 꼭. 금폐율과 용적률의 특별 규정이죠? 준비됐죠? 바로 암기 방법을 들이대겠습니다. 보세요. 자개가 뭔지 알죠? 자개장롱. 옛날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엄마들의 로망이 안방에다가 이렇게 자개장롱을 탁 넣는 거였어.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 지금도 가면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넣었던 자개장롱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까만 옷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가공해서 이렇게 붙인 거 알지? 자개장롱 그거야. 자개. 그럼 그거 지금 보니까 예술품이다? 예술이잖아. 자개는 예술이야. 예술은 공장에서 자동으로 찍어야 가치가 있습니까? 수공입니까? 예술은 수공이죠. 수공. 자개는 수공으로. 그렇게 오라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일단은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됐습니까? 해놓고 이제 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인지 여보인지 당신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연습은 좀 해야 되죠. 자연치락지고 더 이상 적지 마요. 자연까지 보시고요. 끝까지 적으면 재미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늘어. 자연치락지고 개발지능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여보세요? 이거 뭐죠? 자연취락지구 이거 개발지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렇게 되고 연습에 여기다 자연취락지구로 적은 사람 없죠? 필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잘하셨네. 역시 늘 앞에 거기 앉으세요. 네. 자,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제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용도지역 안에 이거 6개가 지정된 곳은 용도지역 안에 이거 6개가 지정되면은 금표율과 용적률의 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금표율의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외우십시오. 육사가 뭔지 알죠? 육군사관학교를 약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육사. 해군사관학교는 해사. 공군사관학교는 공사. 육군 제3사관학교는 3사. 그렇게 하잖아. 또 3사는 몰랐죠? 네. 3사관학교도 얼마나 요즘에 장군이 많이 나왔는데 좋은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사. 그 다음에 4학년. 육사 4학년. 육사 4학년은 678명이에요. 육사 4학년 678명. 육사 4학년 678명. 육군 사관학교 육사 4학년이 몇 명이라고? 678명입니다. 8명입니다. 육사 4학년은 678명. 진짜입니까? 뻥이야. 뻥. 제 맘입니다.
오늘부터 육군 상하대교 상인은 몇 명이죠? 678명. 저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죠? 55국에 6657. 저희 집 상가는 몇 번이죠? 9878. 9878. 그럼 되지. 자,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금폐율이야. 하나씩 붙이면 금폐율이 된다고. 됐죠? 동그라미 하나 떼고 온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용도지간에서 용적률 치환도를 따로 정하는 대상을 저 뒤에 있었죠? 그거 외울 때 봐요. 제일 여기 바로 적어요. 제일 처음 빼고 제일 마지막을 빼버려. 그럼 몇 개 남죠? 이 네 개는 용도지간에서 용적률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용도지간에 개발 징조가 지정됐어. 네, 이거 용적률 한도는 10.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죠? 18. 그 다음에 15. 18, 15. 6, 4, 4는 678명. 1000 빼고 마지막 빼고 18, 15. 18, 15. 18, 15. 더 외우면 됩니다. 18, 15. 그렇게 오시고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하나씩 붙여야 맞으니까 네,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다 외웠네. 용도지간에서 금필과 용적률의 치환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종합적으로 연습합니다. 이제 필기 다 했으니까 앞에만 보기 봐주세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21개의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금필과 용적률 치환도는 이거 맞죠? 이렇게 용도지간에서 금필과 용적률 치환도는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금필과 용적률의 한도를 정하는 게 원칙이야. 단 용도지역 안에서 자연취락지구 등이 지정되면 금필과 용적률의 한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하는 거야. 용도지역 안에서 금필과 용적률의 지대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6개가 있죠. 어떻게 보야 됩니까? 자기에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오라고. 자기는 수공으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라고 하고. 자, 시작합니다. 말씀하세요. 자연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 농공단지, 산업단지. 여기서 조심할 것 하나만 추가할게. 이때 개발지능지구는 책을 보세요. 도시적입니까? 도시적 외입니까? 도시적 외.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야. 도시적 밖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이때 공업지역은, 이때 산업단지는 봐요. 이때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등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개발지능지구는 도시적 아닙니까? 도시적 외입니까? 도시적 외의 용도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고, 이때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여보세요. 용도지역 안에 이거 6개가 지정되면은 특례로서 금표율과 용적률의 한도를 따로 정하는 거야. 그때 따로 정하는 금표율의 한도는 어떻게 오죠? 64 4학년은 678명. 오늘부터 육군 상하대교 상인은 678명입니다. 제 집 전화번호는 55개 6657. 가게는 9878 그렇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나씩 붙여주면 금표율 맞죠? 외울 때만 동그라미 하나 떼고 외웠다고. 644년 678명. 이게 금표율이고,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치환도를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4개가 있죠? 제일 처음 빼버리고, 산업단지 제일 마지막을 빼버리면 4개가 남죠? 4개는 용적률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야. 어떻게 외웠죠? 18, 15. 18, 15.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씩 붙여주면은 이게 용적률의 한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다 외웠죠. 다 외웠는데, 우리는 지금 이해한 겁니까? 외웠습니까? 외웠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시험은 쳐요. 아무 이상 없어요. 시험 치는데. 아무 이상 없어. 시험을 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활용은 못하죠. 전문 지식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냥 외워서 자기 시간을 따려고 하는 겁니까? 돈 좀 벌려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사업 잘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고 부동산 실무에 활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활용까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죠? 네, 할게요. 네. 되겠나 할 뻔해서 큰일 날 뻔했죠.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돼. 지금부터 이야기 듣는 거예요. 시험 여기까지 치는 거고. 네. 그래서 필기하면 안 돼. 다음 주에 배우거든. 자연치락치면 진짜 다음 주에 배워요. 다음 주에 줄 거 드릴 테니까. 1월달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다 외우고 있잖아. 자연치락주의 지정 목적은 녹관, 농자. 그렇죠. 녹관, 농자. 외우고 있었죠. 네. 녹관, 농자 안에서 책 찾으면 안 돼. 아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취락, 정비. 말을 못해, 막, 녹관, 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무슨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다음 주에 할 때 잘해. 지금 찾아가지 말고. 그럼 잠깐 봐요, 이제. 자연취락지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지는 4개뿐이라니까. 이걸 안 외우면 시험을 못 친다고. 다음 주에 콕 찍어줘요, 발표해가지고. 그럼 자연취락지구가 법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 그럼 보세요. 실무에 어떻게 활용되지? 기가 찹니다. 전문 지식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오늘 잘 오셨어, 이제. 정말 잘 오셨어요. 공법이 이런 과목입니다. 자, 전답과 숭등, 농지가, 산지가 있고, 보존해야 같이 하는 산지가 있고, 전답과 숭등, 농지가 집단으로 있어. 오늘 이 그림 많이 본다. 이런 땅이 도시지역에 가까워요.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용도지역이죠? 농림지역이 되잖아, 농림지역.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에 가까워요. 생산관리지역 맞죠?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동네에 대지를 사면은 대지 면적의 몇 프로를 건축할 수 있냐면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맞죠? 아니, 녹지지역부터 비도시는 전부 20이잖아. 계획관리지역만 40이니까. 건폐율 20이다? 그럼 이 동네에 여러분 땅 사서 집 지을 생각이 좀 있습니까? 좀 없습니까? 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 동네 땅 100평 사도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20평 이하로 제한되죠? 80평은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동네에 농사는 마을 주민 아니면은 외진이 안 들어가는 거야. 왠지 알겠죠? 땅값은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평당 15만원. 지금 우리 시골 동네가 이렇다니까, 지금. 제 아버님은 여기 농사 짓고 계시고, 들판에 농지가 다 있는데 평당 15만원, 17만원 농지는 싸요. 농지가 15만원, 17만원 정도, 20만원 나가더라고. 늘. 근데, 이 들판은 그렇잖아.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 옛날에 논 있는 거 알죠? 경작을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이 뒤에 동네 뒷산 막 산골짜기에 계곡이 흐르는데, 여기에 옛날에 막 이렇게 농지가 있었다? 저희 농지도 이쪽에 많이 있었거든. 저희 아버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이거 물려받아가지고, 여기는 트랙터도 막 경기도 가기 힘들잖아. 농사일이 힘드시니까. 여기는 다 처분했다? 처분해가지고 아버님께서 들판에 문전 옥답으로 다 농토를 바꾸어서 지금,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근데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는 평당 15만 하잖아. 여기는 동네 뒤에 계곡 주변에 이 버려진 그 농지들 있잖아. 우리가 팔아먹은 농지들은 평당 30만씩, 40만씩 한다? 전부 전원주택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항상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만 생각하셨지. 그치? 이게 이제 미래에 뭐 전원주택 개발되고 이런 것은 뭐 상상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30만원짜리를 옛날에 팔 때는 평당 막 2만원, 3만원에 팔아가지고 돈을 한참 보태가지고 들판에 문제독대로 잘 바꾸는데 지금 역전대가 있는 15만원 중에 30만원. 이거 그대로 두었으면 나 강의 안 해도 된다. 강의는 해야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요, 이 동네의 건폐율이 얼마죠? 20이잖아.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 맞죠? 녹지적, 관리지역,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마을을 정비한다는 것은 자동차 정비하고는 다르잖아.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네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여기다 뭘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취락주가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재개발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주가 지정되면은 특례로서 생산관리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안에 자연 취락주가 지정된 곳은 특례로서 금표를 얼마 준다? 60% 주는 거야. 본래 이 동네의 금표를 얼마죠? 20. 자연 취락주가 지정되면서 금표율이 얼마가 완화됐죠? 40% 완화됐잖아요. 금표율은 개발할 수 있는 비율 맞죠? 똑같은 대지에 건축 가능한 개발 비율이 40%가 증가되면 이 동네의 땅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최소 3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시골 땅값이. 생산관리는 도시지역에 멀리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도시지역에 가까운 곳에 금표율이 40% 완화되면 금방 집가는 5배, 10배 뛰어버려요. 그럼 잠깐만. 생산관리지역에 자연취락주 지정되면 땅값이 5배가 오른다면은 고급 정보 맞죠? 자연취락주 지정에 대한 정보는 고급 정보잖아. 그 고급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니까. 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이 동네에 지정할 때, 자연취락주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하여서 용도지구 지정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하는 거 배웠죠? 이 동네에 자연취락주를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초조사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때는 진짜 담당자 아니면 정보를 몰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든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정책 위반이 가능하잖아. 이 두 번째라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위반 사항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간을 그랬죠. 관할 시청과 군청에서 관련 서류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킨다고 그랬죠. 공개 열람을 시키는 거 서류가. 그러면 이 고급 행정정보는 비밀입니까? 공개입니까? 공개돼도 소수 전문가 일부가 아니면은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거야. 자격증 딴 공인 중에서 활용할 것 같아? 100명 중에서 한두 명도 활용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드려봐야 자격증 따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이 아까운 것을 잊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준다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외우고 있을까봐 무섭다. 끝까지 활용할까봐. 그러면은 가야지 이제.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지에서 발간된 2개성의 신문과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연취락주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공고됐죠? 정보 얻었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동네도 부동산이 있어 없어? 있겠지요. 있죠.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은 다 찍어버려야지. 찍어서 여러분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고 5천만 원, 1억씩, 2억씩 투자하실 분, 전화만 하면 오실 분이 한 50명 되잖아. 2명이가? 있겠죠. 그분들 하여금 이 동네에 땅 사게 해서, 그럼 보세요. 아까 이거 위반하고 정치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짧게는 한 5, 6개월. 보통 1년 내외, 길게는 2년 걸려요. 그럼 1년 내외니까 한 1년 정도면 평균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연취락으로 지정된단 말이야. 그러면 1년 만에 땅값이 5배 오르면 수익률 5배라니까. 여러분 믿고 투자하신 분, 1억을 넣으신 분 5억을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직이 그런 직입니다. 이것은 그냥 가물을 찍은 겁니까? 제도적으로 투자한 겁니까? 제도적으로. 확률은, 성공 확률은 99%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 땅 사게 만들어서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0명을 1억씩 투자케 해서 1년 만에 1억을 5억으로 만들어줬어. 그 고객들은 미쳐버리겠죠. 여러분을 부동산의 신으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의 광고판 아닙니까? 가장 좋은 광고판이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자연취락지구는 녹간 농자원에서 취락정비를 목표로 지정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금별 특례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법 조문을 현실에 적용하고 활용하면은 전문 지식. 여기까지 암기하고 시험만 치면은 덜 전문 지식이 될 수 없고 골치 아픈 암기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도시적 외지역은 금표율이 전부 계획관리지역 빼고 20이죠? 용적률은 80밖에 안 되죠? 그런데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 밖에 개발진흥주가 지정되면 금표율 얼마 주죠? 40. 용적률 80% 얼마 되죠? 100. 땅값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지. 그럼 개발진흥지구 지정도 고급정보 맞죠? 그리고 봐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에 지정됩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죠. 비도시지역은 금표율 20이죠?
그럼 삼성이 금표를 20으로는 땅 10만 평 사면은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땅 10만 평 사면은 2만 평 공장 지고 8만 평은 버려야 되죠? 그런 땅을 삼성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갑니까? 시골에 공장이 없다고. 근데 그 도시지역 밖에다가 농공단지를 지정하면 금표를 20%를 얼마를 줍니까? 70.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까 777이죠? 도시지역 공업지역과 똑같은 금표를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니까. 그럼 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 밖에는 지가가 싸죠? 공단이 조성되는 거예요. 기업이 투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의 기영 반도체, 기영에 가면은 반도체 공장 있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도시지역일 때입니까? 아닐 때입니까? 아닐 때 다 들어갔잖아요. 아닐 때 농단지 지정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도시와 똑같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가까우니까 시간 지나면 도시조 용도지역이 변경되죠? 그죠? 기가 차잖아요. 용적률 얼마 주죠? 비도시지역은 80인데 150이니까 거의 약 2배를 올려주잖아요, 용적률을. 그렇게 해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요, 부산시 공업지역은 금표를 얼마죠? 공업지역은 777이잖아, 70이잖아.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면은 70이 얼마 되죠? 80. 그 10% 차이가 대기업은 투자 환경에서 거대 사업성을 좌우하는데, 그럼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렇게 하잖아. 내가 만약에 부산 사성구의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사상공업지역의 금표는 70인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얼마가 되죠? 80이 되니까. 결국 금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금표 10%를 더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유치하겠다 이 말이야. 그럼 투자 환경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니까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렸고 이해도 다 됐죠? 네. 금필과 용적률의 특례 규정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손보지 않았던, 들어가지 않았던 금필과 용적률의 완화를 배웁니다. 바쁘시면 집에 가시라고. 더 재밌고요. 이제 금필과 용적률의 완화를 배우고 나면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시내 글을 다닐 때 이 부동산을 보는 이제 눈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그래서 바쁘신 분은 빨리 가셔도 괜찮아요. 네. 조금 쉬었다 해야지.